삼국지 위나라에서 후대에 이 사람보다 저평가된 장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위공경 장군 상존호주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주령이 이 당시 사지절 신분이었다. 그 장압, 장료, 서왕과 함께 사방장군으로 이름을 올린 주령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죠. 급기야 주령해주세요 라는 요청까지 올라왔으니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령의 서사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 주령이 하우씨나 조씨였으면 이후 대사마의 자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손찬이 형은 주령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주령의 자는 문박으로 기주, 청하국 출신입니다. 처음에 원소의 부하였다 나오는데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원소군에 들어갔느냐. 일단 주씨가 대성입니다. 주양씨의 후손이라 되어 있으니 염제의 직계라 볼 수 있죠. 제나라 학자 주모도 있고 그 지역에서 오래 뿌리 내리고 살던 성씨예요. 참고로 오이사성, 장주육고 이중 주씨가 주령의 주씨와 뿌리가 같아요. 육씨 역시 원래 제나라 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주씨도 제나라를 섬기다가 일부가 내려가서 호족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록에는 주령이 어떻게 원소군에 들어갔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황건적의 때 현을 지키던 자체 무장 세력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당시 그런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청하가 어디냐면 황건적의 난 발원지 거록의 바로 지척입니다. 조은의 고향 상산도 바로 지척이죠. 조은이 이런 케이스예요. 조은이 공손찬 밑에 들어갈 때 관리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 했어요. 그래서 공손찬이 야, 다 원소한테 보는데 넌 왜 나한테 왔냐 묻죠. 조은도 현을 지키다가 황건적의 난이 끝나고 지방 제후들한테 붙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하다 여겼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황건적의 난 때 현령들이 현을 버리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정욱 같은 경우에도 동아연이 현령이 튀고 황건정한테 넘어가려고 하자 대성호족 설방을 꼬드겨서 지들 자체적으로 현을 지켰어요. 연암 쪽도 황건적 발원지 중 하나였죠. 이통, 허저 이런 애들이 바로 황건적들 그리고 이후 파생된 연암 도적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다가 세력화된 애들입니다. 즉 주령의 병력은 원소가 내어준 게 아닌 주령 자체의 부곡이다. 비슷하게는 그 원소 밑에 있던 국이도 그 부곡들이 서쪽에서 온 국이의 오리지널 사병들이었어요. 그리고 원소가 장현이랑 싸울 때 여포를 이용하는데 이때 참전한 여포의 기병대도 여포의 사병들이었습니다. 원소가 이런 군벌들을 적극 이용하고 단물 빠지면 버리는 짓을 즐겨했죠. 원소가 여포와 국이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똑같아요. 공만 믿고 까분다. 그런데 여포는 암살에 실패하고 국이는 성공했죠. 참고로 공만 믿고 까분다는 건 원소가 하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내 병사들이 열심히 싸웠고 또 사병들이 상했으니 그 대가를 내놔라.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들이밀었는데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홍이 답진림사에서 원소는 여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암살하려 했느냐. 물론 여포는 원소가 돈을 안 주니까 원소 땅에서 약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주령은 현에서 세력화된 군벌을 이끌던 군벌장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주령이 원소 밑에 있을 때 가족들은 당연히 주령의 고향 청하국 유현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유현에서 모반이 일어나서 공손찬한테 붙어버립니다. 원소가 주령을 바로 보내요. 야, 네 고향 모반 났다. 주령이 가보니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 있었다. 모반한 계홍이 가족들을 보여주면서 투항을 권고했다. 주령이 이걸 보더니 대장부가 나란 일을 하면서 어찌 집안일을 생각하겠느냐. 개돌 쳐서 토벌해버렸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모두 죽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조조가 서주 정벌에 나서죠. 원소가 이에 3군을 지원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령의 군대였어요. 근데 다른 군대는 이후 다 돌아갔는데 주령은 자신의 부곡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조를 보더니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조공만한 사람이 없다. 명주를 만났으니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바로 조조한테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병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주령을 따랐다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주령의 군대가 원소가 준 병사가 아닌 주령의 부곡들이다. 그 첫 번째 정황입니다. 기록대로 조조를 흠모해서 따랐다기보다 그 자신들이 주군으로 생각하는 주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따랐다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그럼 왜 주령은 조조군에 붙었느냐? 당시 원소가 훨씬 세력도 강대했고 조조는 이후에 여포한테 패망 직전까지 몰립니다. 일단 주령이 원소한테 인간적인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소가 반동탁 연합군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 소인배 짓거리를 많이 하죠. 주령이 조조군에 붙은 이때가 공손찬이 원소의 범죄를 고발한 표원소 10조 재상이 이미 알려졌을 때입니다. 가족들이 고향에서 살아있었으면 생각을 좀 달리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가족들은 지난 모반에서 다 몰살당했죠.
그래서 미련 없이 갈아탄 거예요. 그러다 주령이 조조한테 찍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유비가 조조한테 투항한 이후에 농사짓는 척하고 젓가락 떨어뜨리고 쇼를 하죠. 그리고 갑자기 원술이 원소와 화해하고 연합하려 한다는 소식이 돕니다. 이건 조조한테 상당한 악재죠. 유비가 조조의 마음을 읽고 내가 그걸 막겠다. 조조가 이걸 보내버려요. 그래서 정욱과 곽가가 뒤늦게 이걸 알고 그거 보내면 어떡합니까 했던 겁니다. 조조가 이때 주령을 같이 보냈어요. 정확하게는 앞으로도 주령과 고락을 같이 하는 노초도 같이 갔죠. 이 작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유비를 보낸 게 잘못이지. 원술이 당시 청주자사 원담한테 향하다가 실제로 조조군한테 길이 막혀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군을 해야 되는데 유비가 남는다고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주령이 유비를 서주에 두고 회군하게 되고 유비가 서주를 불법 점거하는 겁니다. 자사를 죽여버리고 하비에 관우를 주둔시키는 등 서주를 도모해버려요. 그러면 주령은 왜 유비를 서주에 두고 왔느냐? 주령은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인이었어요. 유비한테 말빨이 안 돼요. 청주자사 원담이 내려오면 장패 혼자 되겠느냐부터 해서 원술의 패잔병, 손책의 북진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거기다가 주령은 조조가 서주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주령이 바로 조조가 서주를 도륙하던 그 현장에서 귀의했어요. 조조는 서주를 다 망가뜨려 놓고 거기 제대로 된 지휘관도 안 꼽습니다. 항장 장패와 그 친구들 이런 애들한테 대충 외주 맡기듯이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령도 유비가 거기 남아서 뭘 할 수 있겠냐 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유비가 서주를 불법 점거하고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조조한테 바로 털려요. 그래서 유표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조와 유비의 관계를 보면 유비는 일찍이 동탁 토벌 때만 해도 조조의 객장이었고 유비가 여포한테 털리고 왔을 때도 조조가 유비와 같은 수레를 타고 상소를 올려서 유비를 예주목에도 임명해줍니다. 조조도 과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동탁을 추격했다가 서영한테 대패하고 그 때문에 조조를 따르다가 오갈 데 없어진 유비가 공손찬한테 도망간 거죠. 조조가 서영한테 패하고 조조의 군대가 거의 와해됐다 보면 되거든요. 물론 이후에 조씨 일가들 및 부하들이 여기저기서 병사 모아오고 원소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력이 복구되긴 하는데 당시 패했을 때는 조조가 유비한테 야 이제 내 꼬라지가 이러니 너한테 밥 못 준다 이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비가 노식한테 같이 공부한 손찬이 형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이후에 유비가 여포한테 털리고 왔을 때 조조가 잘해준 것도 있을 겁니다. 군인 주령이 봤을 때 유비는 그냥 조조의 과거 전우이면서 친한 벗 정옥처럼 유비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걸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즉 주령이 유비를 두고 온 건 사실 아주 당연하다. 그런데 조조는 유비가 진짜 서주를 불법 점거하고 알고 보니 또 동승이랑 암살에 내통했었고 여기에 화가 상당히 난 것 같아요. 이 화살이 다 주령한테 갑니다. 조조도 인간이에요. 결국 자기 실수지만 주령 제가 조금만 빠릿했으면 제 손에서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비의 배신이 조조한테는 하나의 인간적인 트라우마가 아니었나. 주령을 볼 때마다 유비 생각이 나서 열받는 거죠. 실제로 조조가 주령을 평소에 싫어했다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유비의 배신입니다. 조조는 벼르고 벼르다가 주령의 지휘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전술했듯이 조조가 평소에 주령을 싫어해서 그의 지휘권을 빼앗으려 했다. 그런데 어떻게 지휘권을 뺐느냐? 우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금이 기병대 수십 기를 데리고 갔다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애초에 주령의 병권이 조조가 내린 것이라면 그냥 불러서 인수 내놔라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당시 군부서열 최상급의 위험 있는 우금을 기병대까지 딸려서 보냈다. 주령의 병사들이 주령의 사병화된 부곡들이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냥 인수 내놔라 하면 모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본 거예요.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조비가 장패의 병권을 몰수할 때인데 어떻게 몰수하냐면 조비가 서청주 일대에 직접 순행을 합니다. 그러니 그 지역 지휘관 징동장군 장패가 당연히 조비를 수행하러 나왔겠죠. 그때 그냥 기습적으로 인수를 빼앗아버려요. 마찬가지로 장패의 병사들은 사병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패의 사병들은 도적 출신들이죠. 충성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조조가 죽고 장패를 따르던 병사들이 야 우리 대장 끈 떨어졌다. 태반이 도망가죠. 왜 끈 떨어졌다 생각했느냐? 조조가 죽고 조비가 뒤를 잇자 바로 그 지역의 조유를 정동장군으로 꼽아요. 장패를 진동을 시켜놓고 정동을 또 꼽은 겁니다. 그러니 장패가 조유한테 불만을 얘기해요. 황제는 왜 나를 중용 안 하냐? 병사를 좀 더 주면 오나라 다 쓸어버릴 건데. 이걸 조유가 조비한테 고자질하고 조비가 행차해서 직접 인수를 걷어버리는 겁니다. 장패의 사병들이 많이 도망갔지만 남은 애들은 장패한테 충성하는 애들일 걸 아닙니까? 사실 장패는요 어떻게 해도 병권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실가에게 병권을 몰빵해주는 게 조비의 기본적인 권력 유지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암튼 주령은 그 즉시 병권을 잃고 우금의 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령이 공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주령이 지휘관이 아닌 부장이었기 때문에 공을 많이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인 같은 경우가 조조의 부장으로서는 시키는 건 어떻게든 완수하는 상당한 명장인데 지가 직접 판단하는 자리인 그 지휘관으로서는 상당히 별로거든요. 주령이 부장으로서 어떤 공들을 세우냐면 그 도하작전의 교과서를 할 수 있는 서왕의 포판진 도하 있죠. 여기에 서왕과 같이 포판진을 도하합니다. 이후 위남 전투에서 마초 한수의 관서군을 패퇴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당시 조조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 그리고 이후 하우연이 장안에 주둔할 때 하우연 밑에서 공을 여러 세웁니다. 남산에 주둔하고 있던 유흥명의 수천 도적대를 토벌하였다. 참고로 유흥명은 별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조가 관서군을 토벌했을 때 유흥명을 후대했다 하죠. 그런데 조조가 떠나고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이후 하우연이 지휘하는 주령 등한테 패하고 한중으로 도망갔다가 장로가 항복하고 또 붙잡히죠. 조조가 유흥명한테 노저가 그 늙은 도적이란 뜻이죠. 너 진짜 대단하다. 작작해라 하면서 벼슬 주고 살려줍니다. 대신 모반을 못 일으키게 발해로 보내버렸다. 그 위략의 기록이고요. 참고로 조조가 유흥명을 왜 살려줬냐, 서사를 보면 유흥명이 약간 신성 같은 매력이 있어요. 주령은 이후 장로 토벌에도 공을 세웁니다. 진창에서 진창도로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한중 서쪽에 무도가 있죠. 여기는 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장로를 지원하려 했을 겁니다. 장학과 주령이 이들을 토벌하였다. 조조 입장에서 미운 털 박힌 주령이 계속 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다른 제장들한테 니들은 어찌 주령보다 못하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220년 위공경 상전호주 보면 주령의 신분이 사지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령이 절을 받은 시기가 이때 그 장로 토벌 이후로 볼 수도 있는데 장로가 항복하고 항장들을 후하게 대접하거든요. 장로부터가 만호 후에 아들들도 제후로 봉해줍니다. 그러면 농공행상도 후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저는 조비가 위왕에 오르고 조비가 주령에게 절을 주었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후술하겠지만 조비가 위왕에 올랐을 때 주령이 횡해장군이었다는 위략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횡해장군직 자체가 자포 중에 상당한 고위장군직이고 상품 자포한테 절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후장군에 임명하면서 절을 주었다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조조한테 찍혀서 만년 누구 밑에서 부장하던 걸 조비가 회복을 해줬다. 실제로 조비가 제위에 오르고 주령을 상당히 후대합니다. 조비가 주령을 유후로 봉해줘요. 왜 유후로 봉했냐면 보통 고향에 봉급을 주거든요. 주령의 고향이 청하고 유현이죠. 그래서 금이환양하라 의미에서 준 건데 주령이 평소에 고당 땅의 봉급을 매우 원했다. 조비가 그걸 알고 고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왜 주령은 고향인 유현이 아닌 고당의 봉급을 원했느냐? 세수 문제 같아요. 고당은 평원 땅입니다. 여기가 세수가 좀 많이 나와요. 조조가 처음에 아끼는 아들 조식을 평원으로 봉했었죠. 그리고 조예도 황제에 오르기 전에 평원왕을 했었습니다. 괜히 평원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령의 가족들이 고향 그 유현에서 몰살당했었으니 좋은 기억은 또 아니었겠죠. 그런데 주령의 말년에 대한 미스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정전투예요. 그 진수의 삼국지에 조휴가 석정에서 함정에 빠졌을 때 회주령 등 즉 주령의 무리들이 퇴로에서 적을 만나 적들이 달아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석정전투가 228년입니다. 그리고 주령의 최종 장군직은 후장군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2년 조방 때 조조의 종묘에 주령이 후장군으로서 배양됩니다. 이 뜻은 주령이 죽을 때 최종 군호가 후장군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예가 즉위하고 조옹이 후장군에 임명됩니다. 조예는 226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럼 228년의 후장군 주령은 뭐냐 이거예요. 무슨 주령이 장군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이라도 한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주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주령이 있었다, 조조한테 병권을 빼앗긴 사람도 그 주령이 아니다, 이런 논란을 제가 좀 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전을 보면 명제 즉위 배후장군, 명제 즉 조예가 즉위하자 후장군에 임명되었다라는 얘긴데 이걸 조예 즉위 직후라 해석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즉위 직후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왜냐면 사가들이 이런 걸 보통 연으로 표기를 하는데 태화 연간에 후장군에 임명되었다 또는 청룡 원년에 청룡 연간에, 그런데 명제 즉위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조예가 즉위하고 한 2-3년 뒤도 즉위 직후라고 봤다고 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주령이 228년 석정전투 직후 병사하고 그 후장군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조예가 그 후임으로 조홍을 꼽았다. 이러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석정전투에서의 그 주령이 이 주령이 맞다고 봅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전쟁을 치르고 그 직후에 병사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전쟁 스트레스 이런 게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일 거예요. 또 한 가지 근거가 주령이 말년에 대오전선에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위략의 기록인데요. 주행회, 금봉환 합비, 행회장군 주령이 합비로 복귀했다. 조비가 위왕 때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조비가 위왕에 올랐을 때 주령은 행회장군이었고 조비가 이후에 주령을 후장군으로 임명했구나. 그리고 주령이 대오전선에 있었구나. 참고로 조홍이 후장군에 오른 게 영전한 건 아닙니다. 조비 때 표기까지 올랐다가 조홍이 아랫사람 관리를 참 못했죠. 조홍 일생의 주변사람 관리를 못해서 위기가 3번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 2번째 위기, 조비가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겨우 목숨만 건져서 쫓겨났었습니다. 이걸 조회가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주령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일어나 답하니 먼저 주령의 부곡들은 그에게 충성스러웠던 것으로 보여. 그가 주인을 갈아탈 때도 그의 부곡들은 모두 주령을 따랐고 똘똘 뭉쳐 사병화된 그의 부곡들을 의식한 조조도 그의 병권을 뺐을 때 군분에 권위 있는 우금을 보냈소. 또한 그는 작전에 실패한 바가 없어. 부장으로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운 것은 그의 통솔이 경지에 달했다는 뜻이요. 그러한 공으로 조조한테 찍혔음에도 사지절 신분은 물론 사방장군에 오르고 제후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봉급을 받았으며 또한 명성이 서왕 다음이라 하였소. 하여 그의 통솔 73은 너무 낮소. 대폭 올려 90을 줄만하오. 그렇다면 무력은 어떻소? 주령의 개인 무용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서왕과 포판진을 건넜을 때 병력이 불과 4천이었어. 이때 도하를 눈치챈 적군 5천을 서왕과 함께 격퇴하였고 그가 도하 이후 서왕과 함께 서하를 마음껏 공격하였다는 조조의 증언도 있어. 이에 그의 무력 73도 너무 낮소. 하여 89를 주면 적당하겠소. 그렇다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지휘관으로서 어떠한 계책을 내어 작전을 성공시킨 사례는 사실 전해지지 않소. 그러나 그가 또 작전에 실패했다는 기록은 없어. 유비를 서주에 두고 온 것은 사실 작전의 실패는 아니었으며 원술의 도하를 막아 원단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작전은 성공하였어. 하여 지력 역시 49는 너무 낮으니 65로 올려줄만 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말 그대로 군인이었어. 정치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이니 38 리메이크의 41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38 리메이크의 39는 아마 조조의 미움을 받은 사례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 다만 그가 조조의 미움을 받은 건 그의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지휘권을 빼앗기고 좋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서왕과 하우연, 장압 등 걸출한 지휘관들 밑에서 갈등 없이 큰 공을 세워 결국 조비에게 중용받았으니 그에게 인간적인 흥결이 있다고 보이지 않소. 오히려 그의 매력을 높게 쳐줘야 되는 부분이요. 하여 매력도 대폭 올려 76이면 적당하겠소. 듣고 있는 관정이 넌지시 모르니 공손범 장군한테 포상한 게 사실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위험있게 답하니 공손범 장군은 충심으로 사실을 말했으니 마땅히 치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요. 그에 대해선 다시 언급하지 마시오. 그러나 관정이 혀를 끌끌 차면서 장군께서 내린 치주 큐브 석종 중 한 종이 누구한테 간지 아시오? 공손을 장군한테 갔어. 당했구려. 이에 손찬이 형이 깜짝 놀라며 아니 이놈들이 또 짬짬이를 했단 말인가 한탄을 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위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수 주령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